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16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보고서도 폼하고 같게 어떤 데이터들을 외부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보고서는 특히 폼하고는 좀 다른 게 폼은 우리가 입력 편집 그리고 보는 것까지 조회까지 다 되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는 단순하게 출력용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시험 문제가 폼보다도 보고서가 더 많이 출제될 수도 있어요. 여기 문제 번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실기에 가서도 우리가 보고서 편집 같은 거를 다 하게 되는데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기에서 이렇게 가볍게 하고 가시면 실기에서 기본 베이스는 알고 가기 때문에 그냥 문제하고 답만 외우신 분들보다 진도를 훨씬 더 빨리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 분들이 액세스까지 필기 강의를 못 들으시더라고요. 지치는 거지 중간에. 그래도 몇 번 실패하신 분들은 보통은 이제 기출문제만 달달 암기해도 붙습니다만 몇 번 실패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수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봅시다. 자, 우선은 보고서라고 하는 애는 테이블이나 쿼리 또는 SQL 뭐 이러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값들을 출력하기 위한 거고 보고서의 데이터를 재조합해서 정보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여러 유형의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대요. 자, 보고서에서는요,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폼하고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우리가 폼에서는 입력 추가 삭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보고서는 단순히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애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해요. 자, 보고서 원본으로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테이블 쿼리 SQL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 폼하고 똑같아요. 또 뭐하고 똑같죠? 네, 쿼리하고도 똑같죠. 보고서 레코드 원본이라고 하는 거는 보고서에 표시하는 레코드들을 원본, 즉 어디에 있는 걸 갖다 쓰느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 있냐, 쿼리에 있냐,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필드들을 손쉽게 우리가 원본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테이블 쿼리에서 필요한 필드를 선택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속성 시트에서 레코드 원본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대요. 쿼리 작성기를 통해 가지고 새 쿼리를 작성하여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는 외부 엑셀에 대한 연결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연결 테이블은 뭐예요? 외부에 있는 엑셀 파일과 액세스 파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 얘는 테이블 형태로 존재하고 얘네가 파일이 열 때마다 서로 갱신을 하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살짝 본 적이 있어요. 얘네 쓸 수 있다고요. 자,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SQL문을 지정하면 그 쿼리 결과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또 만들 수가 있대요.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저장해 놓은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 쿼리가 바뀌면 변경된 쿼리를 사용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된대요. 자, 그럼 문제 풀기 전에 직접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아직도 폴더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는 보고서 파일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는 요래요. 이렇게 어떤 레코드 원본을 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고서이고요. 얘는 출력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코드가 클릭이 되지 않아요. 오케이. 자, 뭐 이게 완료된 애도 있네요. 뭐 오류가 뜨는 이유는 인쇄 영역이 적기 때문이고요. 뭐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을 해요. 보고서 디자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쿼리에 주문 번호를 갖다가 주문 정보를 갖다 쓸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테이블에서 갖다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하죠. 뭐 테이블에 있는 주문 내역과 또는 이쪽에 주문에 있는 애를 서로 섞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이쪽에 있는 얘네를 합쳐 놓은 쿼리에서 필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필드를 추가하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딱 눌러보니까 서로 관계가 안 돼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관계도 맺어주래요. 근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다른 테이블에서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이번에는 직접 여기에 있는 뭘 가져갈까요? 주문 정보 만들어져 있는 이미 가공되어 있는 쿼리를 이용해 볼게요. 주문 번호 해가지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얘네를 눌러도 되고 얘를 누르면 모두 다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아이들만 추가를 좀 해주고요. 다음 눌러주고요.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필드를 넣었으면 두 번째 얘네를 그룹으로 묶어요. 그룹.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제품 코드별로 우리가 뭔가 통계를 내겠다 하면 제품 코드를 여기서 그룹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렬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주문 번호별로 하겠다. 요약 옵션을 눌러주면은 각각의 그룹 바닥글이나 보고서 바닥글에 그거에 해당하는 영역의 연산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의 뭐 합계, 수량의 합계, 또 뭐 단가의 합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산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다음 눌러주고요. 또 단계 그냥 다음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나왔고요. 이게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러한 식으로 마법사로 우리가 원하는 애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 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가지고 작업들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좀 전에 우리 본문에서 봤던 여기에 보시면은 속성 눌러보면 보고서 속성이 나오게 되고요. 데이터에 보면은 레코드 원본이 나와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썼던 주문 정보 얘고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레코드 원본으로 쓸 수 있는 애들 나오고요. 점점점 눌러주면은 이렇게 쿼리에서 우리가 또 다른 아이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문장에서 봤던 애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뭐 연결 테이블 이런 거는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원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요. 폼이죠, 폼. 폼은 어떤 데이터를 외부에 표현하는, 그죠? 입력, 수정, 삽입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예요. 그 외부 스키마에 해당하고, 얘랑 비슷한 게 이제 보고서니까 어떤 원본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폼이 되겠죠. 다음 중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외부 엑셀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 쓸 수 있다고 그랬고요.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SQL문을 지정하면 그 쿼리 결과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대요. 당연히 가능. 자,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저장해 놓은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 쿼리가 바뀌면 변경된 쿼리를 이용해서 보고서가 출력된다. 결과적으로 뭔 얘기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주문 정보에 대한 쿼리를 갖다가 썼잖아요. 근데 주문 정보에 있는 정보가 바뀌면 당연히 보고서에도 바뀌겠죠. 간혹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요 뭔가 작업하다가 테이블에다가 뭔가 잘못 넣었어요. 그러다가 수정을 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고서에 수정한 결과로 나오나요? 네. 그렇죠. 얘네가 지금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이 결과적으로는 쿼리에 들어있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쿼리는요, 여기에 제품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바뀌면 쿼리도 바뀌고, 반대로 폼은 여기 레코드 원본에 종속돼 있고, 보고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 앞쪽에 있는 결정자인 애들이 바뀌면 당연히 얘네도 바뀌게 되겠죠.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고서에 수정된 내용은 테이블에 반영이 된다. 뭐 같은 말이 되겠네요. 다음 중 액세스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를 작성해 놓으면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출력하면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엑셀 데이터와 같은 외부 데이터 연결 테이블 이용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보기에 나오고 있네요. 표나 레이블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양식 종이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인쇄하는 경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만 선택을 인쇄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우리 얘를 이걸로 하지 말고 어디 써 보고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 설정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만 인쇄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특정 양식, 예를 들면은 라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특정 회사 가면은 뭐 구매 내역서나 이런 것들이 다 틀이 있으니까 그 표 테두리까지 인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만 인쇄해서 인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시험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무자동화에서는 저 선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직접 출력까지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 데이터만 인쇄 실수로 눌러가지고 감점 받는 분들이 계세요. 자, 텍스트 상자나 콤보 상자와 같은 컨트롤을 이용하는 경우 보고서에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텍스트 상자나 콤보 상자와 같은 컨트롤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고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보고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어요. 그죠? 여기에 지금 우리 열어보시면은 얘네 지금 텍스트 상자거든요. 근데 텍스트 상자인데 이거 좀 다시 해제해 놓을게요. 클릭 자체가 안 돼. 수정이나 뭐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중 보고서 레코드 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서 원하는 필드를 손쉽게
추가해가지고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테이블에서만 필요한 필드를 갖다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 테이블에서 대신에 조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좀 전에 보셨듯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조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를 갖다가 쓰면 됩니다. 자, 속성 시트의 레코드 원본 드롭다운 목록에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해서 지정할 수가 있고, 쿼리 작성기를 통해서 새 쿼리를 작성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작성할 수도 있어요. 뭐 좀 전에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레코드 원본 해가지고 여기에서 새롭게 우리가 얘네 다 빼고 새로운 거 넣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보고서의 구성이에요. 폼하고 똑같아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글,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 그리고 그룹 머리글, 본문,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이에요.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폼에서 폼 머리글은 매 페이지마다 출력이 되는가요? 하나, 둘, 셋. 아니오죠. X입니다, X. 자,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은 매 페이지마다 인쇄가 되나요? 오케이. 맞죠. 마찬가지로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 내용은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한 번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제목을 작성을 하고요. 페이지 머리글은요, 페이지잖아. 매 페이지 상단에 출력이 돼요. 페이지 바닥글 동일, 보고서 바닥글 동일. 본문은 해당하는 내용의 데이터가 나오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룹 머리글이 있어요. 그룹 머리글. 좀 전에 우리 마법사에서 그룹을 추가했잖아요. 개별로 묶어지잖아요. 우리 엑셀에서 부분합처럼 묶여지기 때문에 얘네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요 놈으로 볼까요? 아니면 우리 좀 전에 주문 정보, 이 친구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맨 위에 있는 주문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 얘네는 모두 다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품 코드 머리글이니까 제품 코드에 있겠고요. 얘네 좀 필요 없는 애들 좀 지워줄게요. 여기에 있는 얘는 날짜는 좀 위로 올려가지고 얘네 날짜입니다. 요게 쪽번호예요. 그 쪽번호니까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얘네를 좀씩 줄여줄게요. 너무 크면은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2010 버전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글꼴 색깔이 흰색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글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걸 따라할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닫기 눌러가지고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품 코드별로 주문 번호 하나씩밖에 없군요. 여기에. 여긴 그룹으로 이렇게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주문 현황으로 한번 볼게요. 주문 현황 보니까 여기는 그룹이 주문일인가 봐요. 그래서 주문일별로 이렇게 그래서 그 해당하는 주문일의 총 주문액도 계산해서 표시할 수 있고, 또 주문 현황을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 얘 이거 체크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문일이네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얘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 갈게요. 여기에 맨 위에 있는 애가 보고서 머리글이니까 맨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나오고요. 보고서 바닥글, 여기 이름을 직접 해볼게요. 여기서 그래야 구분이 되겠죠? 보고서 바닥글. 그리고 페이지 바닥글도 있네요.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도 우리가 페이지 바닥글엔 보통 뭐 넣는다 했어요? 네, 쪽번호 같은 거죠. 페이지 바닥글. 그리고 얘가 페이지 머리글이네요. 이름을 좀 바꿔서 할게요. 페이지 머리글. 그리고 여기가 본문이고요. 여기 주문일 바닥글. 여기가 바닥글이에요. 레이블이라서 수정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 있는 주문일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얘는 바운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에 오류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지금 인쇄 미리 보기 상태군요. 이렇게 보시면은 주문 현황 나오고요. 아래쪽에 보고서 바닥글, 페이지 바닥글 나오는데 쪽번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라 본문에 있는 높이를 이렇게 높여주면 그 행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문 현황이고요. 여기가 페이지 머리글, 그리고 여기가 바닥글, 그룹 바닥글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바닥글이고, 다음 눌러보면은 또 페이지 바닥글이에요. 얘가 페이지 머리글에 있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고서 바닥글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페이지 바닥글 여기 있고요. 이거 우리 보고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은요, 제목과 같이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맨 한 번만 딱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함수를 이용해서 집계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디자인 보기 해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이 썸 금액,
얘를 컨트롤 C 해가지고요. 보고서 머리글에다 갖다 놔볼게요. 이렇게 해보고 얘가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지 뭐. 나오네요. 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할 게 나오기 때문에. 네. 자, 페이지 머리글은요, 얘는요, 함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고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머리글에는. 그래서 한번 넣어보자고요. 확실하게 해봐야지. 그래서 얘를 또 잘라내가지고 페이지 머리글에다 붙여넣고 방향키로 이동을 해가지고 얘를 저장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에러가 뜨는군요. 아하, 페이지 머리글에는 에러가 뜨는구나. 대신에 보고서 머리글에는 계산이 나오는구나. 왜 그러냐면요, 보고서 첫 번째 페이지에 맨 위에 또는 맨 마지막에 어떤 통계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매 페이지마다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대신에 뭐가 있어요?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에다가 우리가 하면 되니까. 자, 그룹 상단에 그룹 이름, 그룹별 요약 정보들을 표시한다. 그룹 머리글의 컨트롤엔 새로운 페이지 시작 시마다 표시하려면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실기 시험에 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페이지 머리글 본문만 있고 주문일 바닥글만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우클릭해 보시면 정렬 및 그룹화라고 있어요. 넣어 보시면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에 이것도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룹화 기준에서 딱 열어보시면은 머리글 구역 표시 안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표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활성화를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으니까 제껴주고요. 그리고 주문일 머리글, 이거 구름 머리글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일 머리글, 바닥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구름 머리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얘가 주문일 머리글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통은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냐면 이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거를 넣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매 그룹 상단에 얘네가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열어보시면은 그룹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잘려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위에 항목 이름을 모르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얘네 반복 실행 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일 머리글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모두에 가보시면은 이쪽에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를 얘라고 해주시고 같은 페이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매 페이지마다 처음에 시작될 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네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 애다. 본문은 실제 데이터 표시되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가 본문과 그룹 사이에 위치할 경우에 본문에 위치할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룹 머리글에 표시가 되면 한행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그룹이 뭐예요? 지금 날짜별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날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본문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같은 행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 보기 해가지고요. 여기 나오는 주문일을 어디에요? 여기 주문일 머리글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얘 눌러가지고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한행 차이 나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얘네는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표시가 되잖아요. 얘는 한 번만 표시가 된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이게 본문에 있는 경우에 중복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중복 내용 숨기기 요것도 우리 나중에 이제 실기나 지금 필기에도 바로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룹 바닥글 같은 경우는 그룹 하단에 그룹의 이름이나 요약 정보 등을 우리가 표시한다. 자, 페이지 바닥글은요,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 맨 아래 표시가 돼서 여기다가는 페이지 번호나 출력 날짜들을 보통 표시를 합니다. 자, 보고서 바닥글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출력되는 애죠. 수치를 가진 필드나 계산 필드에 계산 컨트롤 추가해서 전차의 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요. 이 위치에 대한 거 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바닥글 이전에 나오겠죠. 좀 전에 우리 보셨잖아요. 페이지 바닥글이 맨 밑에 쪽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맨 아래쪽에 있어요. 자, 보고서의 첫 페이지 윗부분에는 보고서 머리글이 먼저 나타나고 다음 페이지에 보고서 머리글이 페이지 머리글이 출력된다. 보고서 첫 페이지의 윗부분에서는 보고서 머리글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보고서 선택기는요. 보고서를 선택하거나 보고서의 속성을 설정할 때 한다. 뭐냐면은 얘가 보고서 선택기예요. 자, 구역 선택기는 각 구역을 선택하거나 한다 그랬는데 얘가 구역 선택이에요. 구역 선택기. 중복 내용 숨기기는요. 중복된 데이터들을 한 번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문일 있었는데 얘 가지고 하지 말고요. 자, 주문 정보 보고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찍고 우클릭 정렬 및 그룹화 가가지고요. 이 주문 번호가 아니라 주문일로 한번 해볼게요. 주문일별로 이렇게 해서 열어보시면은 주문일별로 이렇게 그룹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선을 하나 좀 그려줘 볼게요. 그리고 이 주문일 머리글을 본문으로 내려주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본문 위아래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작업을 좀 해줄게요. 얘는 좀 줄여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직선을 그릴 때는 Shift 키를 먼저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끌어주면 돼요. 그리고 Ctrl C, Ctrl V 눌러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되고, 아마 2007에서는 얘네가 기본 검은색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2010부터는 얘네가 테두리 스타일이 실색이고 테두리 색이 아마 투명이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검은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테두리 스타일도 실선으로 잘 나왔네요. 원래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주문 정보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얘네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날짜인 거예요. 자, 근데 날짜가 안 나오니까 헷갈리죠?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북에 가가지고 이 제품 코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뭐로 하면 돼요? 주문일로 바꿔주게 되면 본문에 주문일 반복해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열어보면은 이렇게 1월 11일, 네, 이렇게 해서 그룹이 2월 11일 잡혀 있죠? 본문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디자인북이 가가지고 주문일 가가지고요. 여기에 형식에 가보시면은 아래쪽에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 내용 숨기기 얘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네가 한 번만, 이렇게 원래는 3번 나왔는데 한 번만 나오죠? 이 선이 있으니까 더 지저분하다. 이 아래쪽에 꽤 있는 거 좀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우리가 중복 내용 숨기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 번 레코드가 있는 경우에 본문에요. 본문에 한 번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 자, 문제 보겠습니다. 회원 목록 보고서에는 지역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 동일한 지역의 경우에 지역명이 맨 처음에 한 번만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속성은 그랬어요. 맨 위에 같은 지역명이니까요.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얘는 중복 내용 숨기기를 이용해서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런 거 없어요. 자, 다음 보고서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고서의 제목과 같이 보고서의 첫 페이지만 나오는 것은 보고서 머리글이다. 좋아요. 페이지 번호나 이런 거 나오는 거는 페이지 바닥글이고, 수치를 가진 필드나 계산 필드의 총합계, 평균 등을 표시하는 부분은 본문이다 그랬는데, 계산 필드의 총합계나 평균은 그룹 바닥글이나 보통은 보고서 바닥글에 씁니다.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주로 필드의 제목과 같이 매 페이지의 윗부분에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은 구역은 페이지 머리글이다 그랬죠. 자,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그룹화되어 있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요. 도서 코드가 있고요. 도서 합계가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얘네가 그룹 머리글이네요. 그룹 머리글 값이 바로 출판사에 대한 거네요. 얘네가 지금 본문이에요. 본문. 출판사별로 그룹화되어 있다. 그룹 바닥글 영역이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 통계치를 그룹 하단에 표시하고 있네요. 그룹 머리글에 출판사별 도서수가 표시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룹 머리글이 아니라 그룹 바닥글이죠. 얘가 지금 본문이니까. 그리고 얘가 그룹이잖아요. 이거 밑에 있는 거죠. 맞고요. 그룹 내 도서 코드는 오름차순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게 547이고요. 067, 476, 478 이거 맞네요. 됐죠? 다 오름차순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의 용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의 머리글에는 로고, 제목과 같이 매 페이지마다 잘못됐네요.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는 애는 페이지 머리글이 되겠죠. 보고서 바닥글에는 이건 뭐 우리 다 봤던 내용들이 같습니다. 위에 우리 본문에 봤던 애들. 자, 다음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단 보고서는 전체 7페이지고요. 현재 4페이지래요. 아하.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에? 페이지 머리글에 있겠죠. 됐죠? 이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제품별 납품 현황을 표시하는 제목은 보고서 머리글이 아니고요. 지금 4페이지니까 매 페이지 상단에 있는 페이지 머리글이 된다. 아래 있는 애들도 잠깐 볼게요. 자, 다음에 그룹화 및 정렬 옵션 중에서 이게 뭐냐면은 같은 페이지에 표시함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 그룹이 한 페이지에 나와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가 밑에 레코드가 더 있다는 게 확인이 돼. 왜? 그룹 바닥글이 지금 여기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얘를 이렇게 yes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잘려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야 돼요. 같은 페이지의 표시. 이것도 옵션에 있고요. 나중에 실기에 가시면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가지고요. 여기 열어보면 여기에 보시면은 머리끝하고 같은 페이지에 표시 안함 돼 있죠? 그래서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 머리글과 첫 레코드가 같은 페이지에 표시 이렇게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걔네만 한 페이지에 표시가 되겠죠. 자, 제품 코드에 대한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을 모두 만들었다. 그룹 머리글 그리고 그룹 바닥글 다 있네요. 자, 제품 코드와 제품명을 표시하는 컨트롤의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을 예로 했다. 여기에 보니까 제품 코드랑 제품명이 반복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설정해야 되는 정렬 및 그룹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찾아봐야 돼요. 그룹이 뭔지. 자, 종목별 특기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종목 코드별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종목 코드별로 된 것 같아요. 종목 코드나 얘네가 서로 같은 애들이겠죠. 그거에 대한 감독도 다 같은 애들이겠죠. 결과적으로는 품목 코드가 기본 키이지만 그 기본 키를 각각 식별하는 애 A01은 결국 사이클의 허석화 감독이에요. 그리고 그 하위에 학생들이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문제 볼게요. 종목 코드와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종목 코드 기준으로 그룹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종목 코드와 종목 코드가 지금 1, 13, 14 오름차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성명은요, 이게 1차적으로 얘가 같은 거고 두 번째 보면 성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했다고 했는데 보면은 지금 황수종, 조용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반대인데, 그죠? 얘는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잘못됐네요. 종목 코드별로 그룹한 건 맞아요. 자, 성명과 종목 코드를 기준으로 성명과 이거 지금 종목 코드 성명에 지금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룹도 지금 이게 종목 코드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자,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종목명과 학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했대요. 종목명, 싸, 축, 탁.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 파타하니까 파타하. 요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했다 그랬는데 학번이 5, 이렇게 6, 9, 11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학번을 기준으로 그룹한다 그랬는데 학번으로 그룹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종목명과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대요. 종목명과 학번을 기준으로 종목명 오름차순 되어 있고 학번도 오름차순 되어 있어요. 종목명을 기준으로 그룹화했다. 그죠? 종목 코드든 종목명이든 감독이든 얘네로 그룹한 거예요. 어차피 얘네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자, 다음 중 제품별 납품 현황을 출력하기 위한 아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 보고서의 전체 페이지는 7페이지고요. 현재는 5페이지래요. 이것도 뭐 비슷한 문제 같은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품별 납품 현황을 표시하는 부분은 얘네는 지금 페이지 머리글이다. 맞죠? 5페이지니까. 제품명, 납품 일자, 얘네 등 레이블과 두 개의 선이 표시되는 얘네들 지금 어때요, 지금? 매 그룹마다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룹 머리글에 작성했고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했다. 여기에 지금 첫 번째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5페이지인데 여기에서 표시가 됐다라는 거는 반복 실행 구역을 설정을 한 거예요. 페이지 첫 번째 표시가 되는 거니까. 자, 납품 일자, 납품 수량, 금액 표시하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납품 수량이 100 이상과 같은 여기도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납품 수량이 100개 이상인 애들의 조건부 서식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자, 와이어, 감세기 등 여기에 있는 얘네 이 제품명 컨트롤은 그룹 머리글 영역에 작성을 했다 그랬는데 얘는 본문이죠. 그룹 머리글에 있었으면 여기쯤에 있었고 얘네가 한 칸 이렇게 띄어져서 보이게 된다는 거 앞에서 보셨습니다. 보고서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맨 앞에 한 번만 출력되고 일반적으로 로고나 제목. 자, 틀린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다 봤던 것 같고 보고서 바닥글은 모든 페이지의 맨 끝에 출력된다 그랬는데 보고서 바닥글은 페이지 맨 끝이 아니고요. 페이지 바닥글이 있기 바로 위잖아요. 아까 우리 잠깐 보셨는데. 그쵸? 보고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 아까 우리 마법사 통해 가지고 순서대로 봤어요. 여기에서 보고서 디자인 도구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고 보고서 만들 수 있고 새 보고서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한다 그랬죠.
원본 데이터 필드 추가하고요. 두 번째 그룹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 정렬 기준 하고요. 네 번째 요약 옵션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 요약 옵션, 여기 정렬에는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총 4개만 가능해요. 이것도 하나 숫자적인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요약 옵션 앞에서 보셨다시피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중에 원하는 거 하나 체크하면 계산 결과가 해당하는 그룹 바닥글에 표시가 됩니다. 보고서 모양,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블럭 모양이 있고 외곽선 모양이 있는데, 블럭 모양은 이렇고 외곽선 모양은 이렇대요. 이거는 모양 보이는 거에 따른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글꼴 스타일을 여기에서 수정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전 버전이에요. 그래서 6단계는 빠져야 됩니다. 2010 버전에는 이게 없어요. 마지막에 보고서를 제목을 만들게 됩니다. 자동 보고서는요, 그냥 만들기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거 말고 얘 클릭하고요, 만들기 해가지고 보고서에서 보고서 만들기 그냥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보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거에 대한 보고서가 깔끔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됐죠? 디자인 보기, 이거는 네, 우리 뭐 계속 해왔던 거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은 되고, 마우스 오른쪽에 디자인 보기. 다음에 다음 중 보고서 작성 시 레코드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보고서나 필드의 식을 기준으로 7개까지 정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4개까지였죠? 그래서 얘 틀린 거고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가 있고요. 정렬할 필드나 식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으로 된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됩니다.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맞네요. 그룹에 대해서는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표시할 수 없다. 그룹에 대해서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2번만 답입니다. 보고서 정렬 및 그룹화 있어요. 앞에서 잠깐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에서 여기에서 그룹을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가지고 할까요? 주문번호, 단가 그냥 자동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까처럼 우리 주문 1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되고요. 그룹 정렬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정렬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지금? 그룹화 기준은 주문일이고요. 만약에 주문일이 같을 경우에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한 거예요. 요거 내림차순 해도 돼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닫기 눌러서 열어보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가 되죠. 선생님, 그룹이 안 됐는데요. 네, 그룹 머리글을 안 썼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디자인복에 가가지고 여기 머리글에 가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되게 많어.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컨트롤 X 눌러서 그룹 머리글에다가 붙여넣고 해보면 우리 그룹 머리글에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 그룹이다. 얘는 날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룹이 된 겁니다. 자, 정렬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할 수 있고요. 필드나 식 기준으로 10개까지 정렬할 수가 있대요. 여기에다가 식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고급스럽게 하실 때는 맨 밑에 보면 식이라고 있습니다. 식 눌러주면 이렇게 여기다가 주문일별로 우리가 식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몬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얘네가 식이 되죠. 기준 식으로. 그리고 닫기 눌러주고 열어보면 얘네가 지금 월별로 그룹이 된 거예요. 지금 월이 안 나오지만 월별로 지금 그룹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예요? 네, 여기까지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그룹 바닥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는 것 뿐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룹을 바꿀 수도 있다. 자, 그룹화는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필드들을 통합해서 나열하는 거고, 보고서나 필드나 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룹화할 수가 있고, 숫자 데이터는 일정 간격별로 10개까지 그룹할 수가 있대요. 날짜 데이터는 연도별, 분기별, 월별, 주별, 일별 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보면 이쪽에 식으로 돼 있는데 얘를 다시 주문일로 해주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자세히 눌러보고 여기 분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 월, 주, 월 분기별로 할 수가 있고 뭐 월별로도 좀 아까 했으니까 이번엔 주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만약에 이제 숫자다 그러면 이제 뭐 수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값인데 여기에 단위를 5씩, 10씩, 100씩, 1000씩 이렇게 또는 사용자 지정한 값 단위별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음에 텍스트 필드를 그룹할 경우에 전체 필드 및 첫 문자, 첫 두 문자, 사용자 지정 문자 수를 이용해서 그룹할 수 있대요. 텍스트로도 우리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문 번호, 제품 코드로 이렇게 해주고 전체 값인데 첫 문자, 처음 문자 내가 사용자 지정해가지고 몇 번째 문자까지 이렇게 그룹을 잡을 수가 있대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나 메모나 하이퍼링크 이것은 그룹할 수가 없어요. 왜? 필드 값이 크잖아. 그죠? 메모가 255자 이상 이렇게 되니까. 자, 그룹화된 레코드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그룹할 수가 있어요. 그룹 내부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룹 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간혹 이렇게 정렬 넣다가 실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그룹별로 머리글 바닥글 넣을 수 있다. 문제 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우리가 보고서의 그룹 정렬 및 요약창을 이용한 정렬 및 그룹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고서 그룹 및 수준은 최대 10개까지 정의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룹 수준을 삭제하는 경우 그룹 머리글 또는 그룹 바닥글 구역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컨트롤은 본문으로 이동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는 애를 이걸로 지울 수가 있거든요. 딱 지우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 이동되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아셨죠? 디자인 보기. 여기 주문일 머리글인데 주문일별로 돼 있죠? 얘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나? 짜잔,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네. 나머지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의 옵션을 선택한 경우 페이지의 나머지 공간에 그룹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빈 공간으로 두고 네, 맞아요. 앞에서 우리 같은 페이지의 표시 보셨죠? 다음 페이지에 새롭게 그룹이 시작이 돼요. 그룹 간격 옵션은 레코드가 그룹화되어 있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고 텍스트 필드인 경우에 좀 전에 봤듯이 전체 값, 첫 문자, 처음 두 문자, 사용자 지정 문자로도 할 수 있다. 자, 보고서 그룹화 관련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룹화된 레코드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그룹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날짜, 시간 이거는 연도, 분기, 월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주도 됐네요. 텍스트 필드를 그룹하면 전체 필드의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같은 그룹으로 인식한다. 원칙은 맞는데 우리 좀 전에 보셨듯이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자, 4번은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중 엑세스에서 보고서 작성 시 그룹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개 이상의 필드나 식에서 그룹하면 첫 번째 필드만 적용된다 그랬는데 우리 그룹화 여러 개 넣을 수 있다 그랬죠.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하는 경우 데이터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되어 표시하고 그룹을 만들려면 그룹 머리글이나 그룹 바닥글 중 하나를 설정해야지 나오겠죠. 당연히. 그룹을 시작하는 값 또는 값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룹한 필드의 데이터 형식에 따라 옵션이 다르게 나온다. 숫자, 날짜, 문자 다 다르게 나오는 걸 아까 보셨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 및 정렬 요약에 대해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식이나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몇 개까지? 7개까지. 같은 식이나 같은 필드나 식을 2번 이상 그룹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여러 필드의 요약을 추가하거나 같은 필드의 여러 종류의 요약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룹 수준을 삭제하면 얘네들이 그룹 머리글과 바닥글 구역에 모두 제거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냥 아까 그룹에서 그냥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룹 수준을 제거하려면 그룹 앞에서 그룹 창에서 제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룹을 하려면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 모두 선택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만 놔도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하위 보고서입니다. 하위 보고서는 일대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우리 하위폰과 똑같아요. 주 보고서와 연결된 하위 보고서는 주 보고서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위 보고서에서도 그룹화 및 정렬 기능 할 수 있고요. 기본 보기 속성 값은 보고서 보기와 인쇄 미리 보기 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디자인 보기에서 하위 보고서 컨트롤에 포함된 레이블은 삭제가 가능하다. 보고서 컨트롤에 포함된 레이블이래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하위 보고서를 만들어 볼까요? 우리 주문하고 주문 내역 두 개를 우리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 보고서로 단순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 내역도 마찬가지 보고서 닫기 눌러서 저장. 그러면은 주문 여기 하위에 주문 내역을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그리고 여기다가 뭐 페이지 바닥글에 넣었나 아니면은 그룹 바닥글에 넣으면 좋긴 한데 보통 이제 본문에다 넣죠. 클릭하시고 얘가 하이폰 보고서예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여기 마법사가 있는데요. 이 마법사가 해제가 돼 있으면 마법사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눌려 있어야 됩니다. 실기시험장 가면은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죠. 요거 체크 아웃 해놓은 분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긁어주시고 기존에 우리 만들어 놓은 주문 내역 갖다가 쓰겠습니다. 주문 번호를 이용해서 연결하겠대요.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만들어지겠네요. 여기에는 이 레이블 지울 수 있고 이 아래에 있는 얘네들도 다 지울 수 있겠죠. 뭐 지우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본문에 보통 그룹 바닥글에 보통 넣는데 이렇게 본문에 매번 표시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삽입된 하위 보고서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그리고요 이쪽에 가가지고 너무 크니까 얘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잘 조절이 안 되는데 이게 약간 넓어서 그런가 봐요. 아, 요 모서리 여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자, 일대다 관계에서 하위 보고서는 다쪽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하위 폼하고 똑같다. 하위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고요. 하위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위 보고서는 일대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출력할 때 유용하고 주 보고서와 연결된 하위 보고서는 주 보고서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표시가 되고요. 하위 보고서의 기본 보기 속성은 보고서 보기와 레이아웃 보기라고 그랬는데 보고서 보기와 인쇄 미리 보기 두 가지만 된다 했습니다. 하위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하위 보고서 컨트롤에 포함된 레이블은 삭제가 가능해요. 아까 다 선택되는 거 보셨죠? 디자인 보기에서 삽입된 하위 보고서의 크기 조절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네요. 나머지는 우리 본문에서 봤던 내용들. 다음 중 하위 보고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대다 관계가 적용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의 데이터를 표시하려는 경우 특히 유용하고요.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 모두 그룹화 및 정렬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대요. 자, 주 보고서에는 최대 3개까지 하위 보고서를 넣을 수 있다 그랬는데 얘 7개까지예요. 하위 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7개까지 넣을 수 있다. 4번 주 보고서에는 하위 보고서를 연결하려면 원본으로 사용하는 레코드 원본 간의 관계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액세스에서 관계가 아니고 이 안에서 연결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보고서에서 데이터 입출력, 얘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입력 추가 삭제 안 된다 그랬고, 여기에 원본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보고서 머리글에는 우리 보고서 제목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집계 정보 넣을 수 있어요. 페이지 붙어 있는 애들은 집계 정보 넣을 수 없고, 매 페이지마다 출력이에요. 보고서 바닥글은 마지막에 우리가 출력되는 애죠.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좀 더 머릿속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